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의 경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수급을 조절하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시스템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축적하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연방준비위원회의 달러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끝없는 부채와 돈의 순환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채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목표는 인류를 가능한 많은 부채에 빠뜨리는 것이었고 부채를 가진 이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교묘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의심하지 않도록 교육받아왔습니다. 부채와 돈의 기하급수적 증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돈의 공급량은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돈의 공급은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생활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유입니다.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몇십 년간 국가 부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돈을 생산하는 속도보다 부채를 더 빨리 증가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부채를 완전히 갚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패드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본질, 패드는 결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패드는 페덱스만큼이나 연방적이지 않습니다. 패드는 그것을 창설한 사람들을 위한 돈벌이용 민간 중앙은행입니다. 실제로 패드는 국제금융 엘리트들이 미국 국민에게 영구적인 민간 중앙은행을 강요하려던 오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패드의 실체와 영향. 패드는 복잡한 시스템이며 미국 국민 대부분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상위 소수만이 부를 독점하고 일반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1,700만 명이 식량 지원을 받았지만 2023년에는 4,200만 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인구의 약 12.6%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4명 중 1명은 매달 식량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반의 아이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식량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러는 어떻게 발행되기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연방준비제도, 즉 패드의 달러 발권 과정은 정부와 패드 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1단계, 정부의 국채 발행. 미국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한 약속입니다. 국채는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그리고 때로는 패드에 의해 구매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패드가 국채를 구매하면서 새로운 돈을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패드의 국채 매입 달러 발권의 핵심. 패드는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합니다. 이때 패드는 기존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새로운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발행된 달러는 은행으로 유입되어 은행의 준비금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금은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단계, 은행 시스템의 역할. 은행은 패드로부터 받은 준비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지급준비율입니다. 은행은 준비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은행은 1달러의 준비금을 가지고 최대 10달러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신용창출이라고 부릅니다. 4단계, 패드의 통화정책. 패드는 금리 조정, 양적 완화,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과 같은 도구를 통해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대출이 줄어들며 경제는 안정화됩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에는 패드가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며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를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5단계, 경제로의 확산. 발행된 달러는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개인과 기업에 흘러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 돈으로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기업은 생산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돈의 흐름은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 달러 발권의 본질. 패드의 달러 발권은 부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패드가 이를 매입하여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며 은행이 이를 통해 신용을 창출하고 그 결과 경제 전체에 유동성이 공급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하는 한편 부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룰 속에서 상위 계층들은 패드의 기준금리가 하락할 때는 적극적으로 부채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데 노력하며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을 확장시키고 패드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려 할 때는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시키고 부채를 줄여 이자 비용이 나가는 것을 막고 예금 이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노력합니다. 이러한 달러의 흐름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보유하던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기준금리 하락과 통화량 증가를 기대하며 다시 자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반복을 통해 부를 늘려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페드가 운영하는 부채 기반의 화폐 시스템화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금융기관과 고소득층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대중은 부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페드의 정책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채를 통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주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최상위 계층에게 부를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페드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도 마치 벽에 머리를 박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미국 국민이 이 문제를 깨닫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깨달음이 없다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더 나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현재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